방역당국이 서산 한화토탈 직원들의 감염 경로를 밝히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천안, 준바, 대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입니다. 서산 대산공단 내 다른 기업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60여 개의 기업들이 기숙사와 식당, 통근버스 등을 일부 함께 이용하고 있어 전염병 감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일상입니다. 급식에 올라야 할 채소들이 제때 출하되지 못해 폐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진 선거구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수 후보들 사이에선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서산 대산공단 내 한화토탈 직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지만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 보건당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12일 오후 6시 기준 서산 하나토탈 연구소 내 확진자는 모두 7명입니다. 지난 9일 하나토탈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그의 아내와 동료 직원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첫 확진자의 아내와 일부 동료 직원들은 기침과 가래, 발열 등 증상을 보였지만 아무런 증상 없이 양성으로 나온 직원들도 있습니다. 서산시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 경로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 누가 감염원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충남 밖으로 이동한 경로를 살펴보면 첫 확진자 부부는 지난달 말 세종에 거주하는 아들을 만났는데요. 아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서산 3번과 6번, 8번 확진자는 각각 주말마다 가족이 있는 대전 본가를 찾았는데요. 대전 유성구에 살고 있는 8번 확진자의 아내와 딸도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산시는 하나토탈 확진자들이 신천지나 천안 준바교습소, 대구 등과 관련됐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감염 경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며 확진자 진술에만 의존할 수 없고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CCTV와 신용카드 사용 내용 추적, 접촉자 모니터링 등 역학조사를 통해 최초 감염원을 찾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화토탈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산 대산공단의 다른 기업들도 비상일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는 대산공단은 하나토탈,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6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만 10,000명에 달하는데요. 근무 공간은 다르지만 한 영역 안에 있고 거주지가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기숙사여서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당수 기업 직원들은 통근버스를 이용해 출근하고 일부 기업은 구내식당을 함께 이용하고 있어 전염병 감염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에 맹정호 서산시장은 12일 대산공단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대산 5사와 서산 상공회의소, 대산공단 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와 공장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현대오일뱅크는 다음 달 12일부터 한 달 이상 공장 정기보수에 들어갑니다. 정기보수에는 하루 평균 2,000명에서 7,000명의 외부 직원이 투입돼 코로나19의 공장 내 전파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서산시는 현대오일뱅크에 정기보수 연기를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정기보수를 연기하면 공장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대신 출입구 3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자의 발열을 확인하고 전문 인력도 배치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토탈의 경우 확진자들이 근무했던 연구동을 폐쇄했는데요. 공장과 별도의 건물에 있어 생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토탈도 5월 중순쯤 정기 보수를 앞두고 있는데 우선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방침입니다. 지난 4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롯데케미칼은 더 비상입니다. 폭발 사고로 현재 대부분의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며 사고 수습과 함께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급식에 올라야 할 채소들이 제때 출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판로를 찾지 못하면 내다 버려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농민 이선재 씨가 기르는 대파입니다. 꽃이 피기 직전에 생기는 둥근 꽃대가 눈에 띕니다. 줄기는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끝냈어야 할 수확을 아직도 못해 시들기 시작한 겁니다. 모두 학교 급식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계약이 3주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6년 전부터 학교에만 납품을 해오고 있어 마땅히 다른 판로도 없습니다. 자칫하면 처음으로 애써 키운 작물을 내다 버려야 하는 건 아닌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대파가 많이 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루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 대파를 다 없애버려야 될 그런 시기여서 지금 하루가 급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씨가 속한 홍성 유기농 영농조합 창고에는 조합원 60여 명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이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보통 들어온 지 사흘 안에 출하됐는데 지금은 일주일 넘게 판매처를 찾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학교 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가량. 마트와 생협 등 다른 곳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보관 기간이 길어져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 학교 급식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일일 수확하는 그런 이제 엽초류 종류라든지 조미 채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조합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이러면 신선도가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판로를 찾더라도 좀 그 원하는 만큼의 그 양을 제대로 그러니까 신선하게 판매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급식 중단으로 인한 충남 전체 친환경 농가의 피해액은 9억 원 정도. 상황이 이렇자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돕기 위한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 캠페인을 산하기관과 일선학교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소 꾸러미 그리고 이제 과일 꾸러미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주문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요.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 품질도 좋고 해서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계약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까지 연기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더라도 해외 대신 국내 여행으로 변경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웨딩과 여행업계도 수렁에 빠졌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주 토요일 결혼식을 했어야 할 이재승 씨. 1년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예식부터 스튜디오, 뷔페 등 예약 취소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도 전 떠나게 된 신혼여행 역시 해외 대신 국내 여행을 택했습니다. 계약돼 있는 곳을 그냥 하나씩 다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이제 연기를 다 신청하고 그랬어요. 그 취소를 하거나 막 연기를 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보통 바로 대뜸 첫 마디가 이제 위약금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이거 결혼 준비하는데 1년 걸렸거든요. 올봄 예식은 대부분 올 가을이나 내년으로 미뤄진 모습입니다. 결혼식은 물론이고 경조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뷔페 업계도 줄도상 위기입니다. 웨딩을 계약하실 때 식사와 다 같이 계약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불 보증을 다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뷔페 같은 경우가 타격이 제일 크죠. 결혼식이 취소 연기가 되고 식사 인원이 당연히 없고 모든 돌잔치, 모든 행사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하고 있는 부산의 한 여행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은 직원 한두 명을 제외하곤 텅 비었습니다. 2월에만 취소가 140여 건, 3월에는 예약률이 0%입니다. 최근에 2명의 신규 직원까지 채용했지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사스라든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아니면 메르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었던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도 예약은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4월 초 벚꽃 시즌이 찾아왔지만 한국을 찾는 해외 여행객들의 발길은 또 끊겼습니다. 입출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면서 한국에 올 수 있는 항공편을 구하기도 어려워 줄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벚꽃 기간 이제 준비를 하고 예약을 받는 기간인데 작년 기준 한 2,600명 정도, 한 열흘 정도 모객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빠졌어요. 결혼이나 여행 등 일상적으로 누렸던 일들이 불가능해지면서 웨딩업계와 여행업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총선 대진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당진 선거구에선 보수 후보 간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진 지역 공천 상황을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재선에 도전하는 어기구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달 경선 결과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미래전략특보 출신인 한광희 예비후보를 누르고 경선에 승리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정말 국회의를 파악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선의원이 필요하고 중진의원이 필요한데요. 우리 당시 시민들께서 우리 30만 자덕도시 또 서해안 중심도시로 가기 위한 우리 당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에선 19대 국회의원 출신 김동완 예비후보와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성래 예비후보가 최종 경선 후보로 선정돼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선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말 공개될 전망입니다. 정영선 예비후보와 박소영 예비후보는 공천에서 컷오프됐습니다. 어렵다고들 국민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 속에는 뭔가 국정 경험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낙선 기간 중간에 있는 저에게 이럴 때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서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무조건 오고 세금 걷어다가 자기 주머니에 주는 것처럼 주면은 소위 복지 포퓰리즘은 나라가 망합니다. 전 세계 어딜 봐도 베네수엘라를 봐도 그 잘 살던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 폭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출마를 해야겠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정용선 예비후보와 김동완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도 주목됩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필요성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도 다음 날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정성래 예비후보도 충남방송 취재진에게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민중당에서는 김진숙 예비후보가, 자유공화당에서는 전병창 예비후보가 출마하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선 구본설, 박경재, 성웅모, 송현숙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태안 원북면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70대 노부부가 물에 빠졌습니다. 12일 오전 10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선장 A씨와 부인 B씨를 구조했습니다. 당시 B씨는 발목에 밧줄이 감겨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으며 구조 후 인근 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구조된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 내 신천지 교인 및 교육생이 12일을 시작으로 차례로 관리에서 해제됩니다. 전수조사 명단 내 교인들의 잠복기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른 조치로 충청권 지자체는 일부 고위험 직종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위험 요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충남도도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전달받은 신천지 신도 6,565명에 대한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을 완료하고 관리 해제 수순을 밟습니다. 충남도는 또 최근 신천지 측으로부터 도내 신도 명단을 추가 확보, 기존 명단과 대조를 통해 확인된 431명의 추가 신도들에 대해선 경과 여부를 더 지켜본 뒤 능동 감시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1차 고위험 직종군으로는 현재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로 대전시 등은 이들의 명단을 중대본으로부터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수조사 이후에는
또 다른 고위험 직종군으로 분류되는 의료계, 어린이집, 유치원 등 종사자에 대한 명단도 추후 충청권 각 지자체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고위험 직종군 조사 이외에도 향후 신도들의 혹시 모를 소규모 모임 및 집회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각 지역별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는 이달 말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3,200억 원을 확대 발행합니다. 도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져 지역화폐 발행을 당초 예정보다 5배가 넘게 확대하고 할인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며 개인당 구매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과 카드형 지역화폐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쇼핑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민 1인당 연간 독서량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보면 충남 지역 1인당 연간 독서량은 3.1권으로 전국 평균 7.5권에 밑돌았습니다. 충남 지역 평일 평균 독서 시간은 12.5분,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13.4%로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격려와 응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서산에선 익명의 한 시민이 선별진료소에 간식을 보내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쪽지엔 최전방에서 힘써주시는 의료진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 작게나마 응원이 되고자 보내니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청양군 의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회관과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방역을 진행했는데요. 의원들은 방역과 함께 주민들을 만나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안읍성이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사전 검토를 통과해 도지적 문화재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선시대 읍성 중 가장 이른 1400년대 축조된 태안읍성은 해안 방어와 행정의 중심을 담당했는데요. 현재는 상당 부분이 훼손돼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며 문화재 지정 심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7월 도 문화재로 최종 지정될 전망입니다. 홍성 홍동면이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1:1 멘토링 사업을 시행합니다. 홍성군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2%를 기록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는데요. 자살 예방을 위해 홍동면 새마을 부녀회원과 독거노인 사례관리사 15명이 매월 2차례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등 노인 돌봄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흐리다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충남 북부에는 새벽 한때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고 비 오는 지역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한낮 기온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 홍성과 청양이 4도, 예산은 5도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은 8도, 서산 9도, 홍성, 예산, 청양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흐리다 낮부터 맑아지겠는데요. 빨래는 야외에서 말려도 좋겠고요. 세차는 급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미뤄도 괜찮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하게 닦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많다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은 평년보다 낮다가 조금씩 높아지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